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28일 개막해 울산의 새로운 철도 시대를 연 동해선 광역전철이 개통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철도망 중심 대중교통 혁신으로 지난 1년간 울산 시민을 포함한 이용객 모두가 울산과 부산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누렸는데요. 자, 반면에 울산의 인구가 되레 다른 지역으로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이재엽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정책과장, 김승길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 아직 뭐 정확히 1주년은 아니지만 이제 곧 1주년을 맞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동해선 광역전철이 2021년 12월 28일 개통 이후에 올 11월까지 광역전철 이용객을 보면 지금 동해선 광역전철 전체 이용객이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관내 역의 이용객만 해도 398만 명, 예. 월 한 36만 명 정도로 12월 이용객을 포함하면 4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역인 태화강역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 이용객이 11월 말 기준에 한 9천 명 정도로 개통 전 한 2,6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에 비하면 이용객이 한 3.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이용객 증가에서 보듯이 동해선 광역전철은 부산과 울산 지역의 생활권 확대와 시민교통 편의를 정진시켰습니다. 부산, 울산 간 대중교통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민들께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태화강역 중심으로 도시의 모습이 교통의 모습이 확 바뀐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자, 김승기 박사님, 네. 뭐 교통하면 이제 뭐 이 자리에 가끔 나오시는데 오늘은 또 이 광역전철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울산연구원에서 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입니까? 우선 광역철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운행되는 철도입니다. 예. 그 이제 철도 중에서 열차를 그래 광역전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선 광역전철이 이제 작년에 개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울산 지역에 미치는 이제 긍정적 효과와 예.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개통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그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또 한 2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울산권의 새로운 광역전철을 어떤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계획인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울산권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그 부산, 양산, 예. 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그다음에 동해선인 태화강역에서 부구산역까지 연장하는 3개의 사업을 반행했던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선택사항이 하나 더 생기면 좋은 건데 예. 이게 도시에 좋은 영향, 뭐 안 좋은 영향, 어디가 더 좋은지 뭐 이런 걸 연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뒤에 가서 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오늘 동해선 광역전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개통 1주년을 코앞에 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 네, 예. 그 동해선 그 광역전철은 그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철입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부산에 그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아마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중에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는 버스밖에 없었는데 광역전철이 들어오면서 개통이 되면서
이제 저희들 대중교통수단은 좀 다양화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울산하고 부산 간에 예. 생활권이 좀 더 밀착화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사회경제적 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했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트램과 예. 그 광역 전체를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철도 교통 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철이다. 지금까지 아까 뭐 3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만족도가 높은지 뭐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만족도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광역전철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저희 시에 이제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과 울산이 이제 행정구역을 넘어서 하나의 생활권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게 그 가장 큰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예. 또 이용객들 대상으로 광역철도를 이용했을 때 편리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광역전철 하나 생기는 게 어떤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론 지금 뭐 개통 후 1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뭐 어떤 걸 좀 볼 수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광역전철 개통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를 계속적으로 분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광역전철 이용객 한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해서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이제 이용 목적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평일에는 한 57% 정도의 시민들께서 출퇴근이나 통행을 그 출퇴근이나 통학 등의 이제 개인 용무로 이용을 많이 거의 하셨고 뭐 매일 이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에는 한 47% 정도 이용객들이 관광이나 여행 목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예. 주말에 이제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그 시민들 한 47% 정도가 이용한다 그랬는데 2021년 저희들이 이제 1월에서 6월까지 그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한 146만 명이었는데 예. 광역전철이 개통한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는 한 240만 명이 관광객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늘었어요. 광역전철 개통이 한 100만 명 정도 증가를 했다는 예.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전철 개통이 제 울산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통계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오는데 광역전철의 통과하는 그 노선의 저 지역에는 고용자도 증가하고 있고 예. 주택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수치는 있지만 아직 좀 데이터를 좀 장기적으로 축적을 해서 분석을 하면 저희 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지금 뭐 100만 명이 관광객이 늘었고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1년간의 좀 평가를 하신다면 지난 1년간의 평가를 한다면요. 과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 이제 광역 전철로 인해서 이제 부산과 울산 간의 접근성이 이제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보다도 저렴한 어떤 그 통행 비용, 운임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시간의 어떤 통행 시간의 단축에 대한 긍정적인 좀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자 수라든지 그 동해선이 통과하는 주요 노선 지역의 역사들 주변 지역의 집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들을 저희도 그 결과를 한번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전철이 가지는 의미와 개통 효과들 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해결 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광역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 분명 있습니다만 부산으로의 인구 유출, 그러니까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 이런 분들 좀 계셨죠. 박사님, 어땠습니까? 정말 부산으로 가는 인구가 있었습니까? 저희도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광역 전철이 한 가지만으로 인구 유출이 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구 유출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광역 전철로 인한 인구 유출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제가 지난 8년간을 한번 봤는데 이건 꼭 동해선 광역 전철에 대한 영향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전에 갔다는 것을 좀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8년간의 어떤 그 인구를 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2016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부산으로 인구가 유출이 좀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2020년에는 한 4,500명 예. 정도가 이렇게 유출됐고요. 2021년에는 1,100여 명 정도가 유출됐고 최근에는 이제 2022년 9월 달까지 하면 이보다 더 적은 수가 유출되고 있어서 이게 꼭 그 동해성 강역 전철의 영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산으로의 인구 유출은 특히 부산 외곽 지역에 일강 신도시가 있습니다. 일강 신도시에 일강역이 있는데요. 예. 일강역이 생기면서 어떤 그쪽 지역으로의 인구들이 유출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1년밖에 네, 네.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직장이 울산에 있으니까 아까 말한 뭐 일광 신도시로 이사를 한번 가볼까? 가봤더니 더 살기 좋아요. 그럼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맞습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이제 교통수단이 편리해지면서 예. 사람들의 이제 이동이 자유스러워지다 보니까 그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고 김성길 박사가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을 해서 인구 유출이 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예. 실제 2021년 1월에서 9월까지 1,140명 정도가 이제 부산으로 인구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역전철이 개통되고 22년 1월에서 9월까지는 1,077명으로 광역전철 개통이 인구 유출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효과는 이제 좀 증명하기 좀 어렵고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통수단이 편리해지면서 이제 그 부산시로 이제 이렇게 인구를 유출되지 않게 저희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좀 우리 시의 이제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대비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그 간절곡 같은 게 관광문화 인프라도 좀 확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광역전철 그 강역 간에 또 연계교통수단 좀 이렇게 잘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계교통수단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앉아 이렇게 접근성이 좀 역간의 접근성이 높은데 이런 데는 좀 정주 그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철도나 또 광역교통망 같은 것도 확충해서 그 광역전철과 또 연계시키려고 저 준비를 하고 예. 있습니다. 역세권 신도시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핏 생각해서는 지난 1년 동안 광역전철 생기고 1년 동안 야, 광역전철 생겼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집을 옮기자. 그런 분들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빨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유동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부산으로 쇼핑을 하러 가시고 기장으로 뭐 놀러 가시고 식사를 하러 가시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울산에 좋지 않은 것인데 그런 통계는 지금 잡히고 있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예. 그 구체적인 저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부산 시민들이 울산에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그 저희 시에 와서 이렇게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좀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울산으로 와서 또 소비하시고 관광하시고 그럴 수 있는 방안들. 알겠습니다. 자, 개통 이후에 10개월간 태화강역 이용객은 11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숫자에는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인구, 또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시는 인구 모두 다 포함된 것인데 어느 쪽이 많은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이거 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 그런데 태화강역 이용객은 이렇게 많은데요. 동해선 전철 총 23개 역 중 네 번째로 이제 승객이 많은 편인데 나머지 역은 이용객이 뭐 많이 없다. 뭐 이런 보도도 저희가 많이 나갔고. 자, 이용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용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도시개발 측면에서 강역 전철이 운행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KTX 이음이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런 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좀 요구되는 것 같고요.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전략적으로 뭐 남부권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역사 주변에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이런 관광 루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외부 지역에서 울산 지역으로의 유동인구를 증대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연계교통 측면에서 외지인들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연계교통의 어떤 관련된 시설들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에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니까요.
처음보다는 지금 뭐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딱 내리셨을 때 바로 버스 타고 어디 가고 뭐 이런 연계교통, 환승 이런 것들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또 부산은 환승 할인이 되는데 왜 또 울산은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저희들도 이렇게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게 좀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동해선이 이제 개통을 이제 부전에서 이제 그 태화강역에 개통할 때 어떻게 개통을 했냐면은 2016년 12월에 부전역에서 그 부산에 이제 일광역까지 1단계 공사를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일광역에서 태화강역까지 2단계 공사를 아하. 했습니다. 그 이 과정에서 이제 부산시하고 그 1단계 공사를 완성을 하면서 부산시하고 이제 철도공사에서 이 광역 그 환승 할인에 따른 그 재정 부담을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완성되고 이제 저희 시에서 철도공사에 똑같이 앉아 저희 시하고 앉아 그 철도공사에서 50대 50으로 앉아 재정 부담을 분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철도공사에서 그 일단 1단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저 울산시에서 100%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협상 중에 있어가지고 광역 환승 할인을 지금 저희들이 바로 좀 시행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시민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부산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협약을 해서 예. 진행을 하고 이어오고 있는 그렇게, 상황이다. 예, 그렇게 됐고 예. 저희는 아직 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계속 그 협의해서 좀 훌륭한 이렇게 좀 케바간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부산시에 좀 그 예를 든게 울산 시민이 이제 부산시에 가면은 광역 환승 할인 적용을 받고 혜택을 보는데 부산 시민들이 울산에 오시면 그런 그 환승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이의를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이건 실제로 저희 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철도공사하고 예. 좀 더 좀 협의가 좀 더 진행돼야 그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이재엽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김승길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인구 유출도 많고 관광 성과도 이루고 울산의 역세권 개발을 그러면 해야 할 텐데 가장 개발과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역세권은 어디라고 좀 보세요? 저는 그 향후에 예.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운행될 KTX 이음 정차가 예상되는 역사가 3군데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태화강역, 이제 북울산역, 남창역으로 예상되는데요. 아하. 이 세 곳이 가장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사를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교통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능과 연계를 해서 역세권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태화강역과 인접해서 농수산물 도매 시장 이전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부지와 연계해서 그 역세권 개발 효율적으로 예.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창역과 북울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부도심 지역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도심 지역으로 설정은 돼 있지만 이들 주변 지역을 보면 이제 집이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 억제 지역으로 설정이 네,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1호 공약으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제가 예, 하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라든지 농업진흥 구역이 해제된다면 이들 지역이 산업, 교육, 문화 기능이 복합된 신도시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울산역과 남창역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북부권과 남부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북부권과 남부권의 어떤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매개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의 이제 민선 8기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남북권, 역세권 중심 신도시 건설 이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교통과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김성길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지금 남북권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이제 남북권 신도시 건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망량이나 그 서생이나 아까 남창역도 말씀하신 남창역, 그 덕하이 같은 곳에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울산 남북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8월이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주 여건 좀 이렇게 개선에 좀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산업과 그 생활 여건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신도시를 좀 저희들이 건설한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김성길 박사가 얘기했다시피 개발 제한 구역이 저희 시는 이렇게 도심 중심지를 이렇게 띠를 형성하다 보니까 도시 간에 좀 지역 간 단절, 또 이렇게 균형 발전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해서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다가 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일단 저희 시의 이제 어려운 상황을 알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상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선 광역전설의 개통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시 차원에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어떤 노력을 하실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해주실까요? 그럼? 그 저희 그 광역전철 개통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앉아야 이게 파급 효과가 많이 그 사회 경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추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광역교통망을 확충을 할 겁니다. 그 지금 KTX 이염을 아까 저 김성길 박사가 얘기했지만 저희 시 관내에 이제 역에 정차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트램과 광역전철을 연계하고 그다음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도 광역전철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이제 이동 편의성을 좀 제고해 나갈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 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강역별로 아까 계속해서 얘기 나왔지만 역세권을 형성해서 오히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앉아 에너지나 반도체나 2차 전지대 같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들을 저희도 확보해가지고 젊은 인구를 좀 이렇게 많이 유입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앉아 결합돼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오시는 게 과장님 트램은 진짜 우리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까? 내년에는 뭐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트램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1호선이 이제 1호선, 2호선 다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데 1호선은 지금 앉아 좀 절차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2호선은 지금 앉아 절차에 앉아 중간 정도 단계에 와 있다 생각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1호선, 2호선 예타 결과를 다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지금 언제 착공이? 목표는 지금 저희들이 앉아 완성하는 걸 원래 계획할 때는 2027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예타 진행 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2028년이 돼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앞서서도 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역사 주변에 관광 자원이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루트 개발,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연계 교통에 대한 그 시설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도시 내부에 대한 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동남권 해오름 초강역 전철망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 시도가 아주 강력하게 좀 상호 협력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많은 돈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진단 과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만 네, 네, 항상 그렇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거든요. 예. 아, 예. 오늘은 제작진이 좀 고른 모양인데 가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전철 타시고 울산에 놀러 오시면 정말 다들 깜짝 놀라시거든요. 울산에 이런 자연 풍광이 있었어? 이번 겨울 아주 상쾌한 시원한 겨울 풍경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재엽 울산시 광역교통정책과장, 김승기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대한민국의 교통체계는 수도권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돼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전철 개통은 국가 균형 발전의 역할을 하며 울산의 열악한 대중교통에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 개선점들 또 극대화시키는 방안들 실천하시면서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